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해 볼게요. 천륜은 끊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 질기고 질긴 천륜을 끊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한다 해도 저는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고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 하던 어머니 밑에서 저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것 해보지 못하고 뭐 때문에 공부하는지도 모른 채 공부에만 몰두했습니다. 정말 잠자는 시간 빼고는 공부를 했으니 학창시절 친구들과의 추억도 없고 좋아하던 친구에게 고백 한 번 못 해보고 학창시절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노력의 대가로 좋은 대학에 입학하였고 졸업한 후에는 대학원까지 다녔습니다. 석사 마치고 나니 제 나이 29살이었고 어머니가 원하는 기업의 연구원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친구도 없었지만 몇 있는 친구들은 너 정말 성공했다며 축하해 주었고 친구가 없다 보니 인터넷상의 커뮤니티에서 소통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제 살아온 얘기를 쓰면 온통 어머니한테 평생 고마워하며 살아라 이런 말밖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말이죠. 회사 다닌 지 2년쯤 되자 어머니가 이제 결혼해야 할 때라며 선을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마음에 들고 말고는 중요한 사안이 아니었고 그냥 무작정 자리를 잡고 저는 나가야만 했죠. 그렇게 전 부인을 만났고 사랑도 없었지만 결혼하라고 하기에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너무나 큰 공포의 대상이었고 시키는 것을 안 할 때 저는 늘 안 좋은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커서도 이어진 것 같습니다. 돈을 벌긴 버는 것 같은데 제 돈 한번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다 본인이 관리했고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죠. 저와 아내를 집에 들어와 살게 했으며 아내는 집에서 살림을 하기에 그냥 어머니에게 용돈을 받아 살림을 했습니다. 정말 비정상적인 구조였죠. 그 사람도 참 바보 같은 게 요즘 여자 같으면 난리를 칠 법한데 그런 적 한 번 없었습니다. 성품이 착한 사람이라 대드는 적 한 번 없었죠. 그런 사람인 걸 알았기에 어머니가 골랐을 수도 있겠네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는데 남겨둔 재산이 좀 있었기에 저 하나 교육시키는 것에는 무리가 없었으나 저에게 뭐든지 좋은 걸 해주시려 했기 때문에 그 재산도 남아나질 않았죠. 제가 취직하고 나서는 실질적인 가장은 제가 되었고 어머니는 잘 커준 꼭두각시 인형을 보며 흐뭇해 하셨습니다. 정말 보살 같던 전 아내도 시간이 지나며 지쳐갔습니다.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뭐든지 어머니 마음대로였으니까요. 또한 집안 살림부터 저희 잠자리까지 참견하려 드시니 아내가 기겁을 할 만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힘이 되어줬어야 했는데 저 또한 사랑이란 감정도 모르고 한 결혼이라 보듬어주지 못했죠. 그렇게 결혼한 지 2년 만에 아내는 떠나갔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며 이혼을 요구했고 어머니는 절대 안 된다고 완강히 버티셨지만 소송까지 불사하려는 모습에 제가 그냥 사인하고 조정기간 거쳐 이혼하게 되었죠.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저 같은 놈 만나 가장 아름다운 시절 행복해 보지도 못하고 고생만 했으니까요. 그렇게 이혼한 지 2달 만에 또 선을 보라고 독촉하시더군요. 그때 성인이 되고 처음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지금은 좀 혼자이고 싶다고요. 막무가내이셔서 또 선을 보긴 했지만요. 여튼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저를 본인이 조종하는 인형 종로로 생각하시는 분이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셨기에 본인의 모든 것을 저한테 투영하여 뭔가 보상을 받으려는 심리인 것 같았습니다. 저도 잘은 몰랐는데 아직도 사회생활이 힘들어 정신의학과에 다니며 상담하며 알게 된 사실이었죠. 그렇게 이혼하고 또 저는 늘 하던 것처럼 로봇처럼 생활했습니다. 일하고 집에 와서 자고 또 그러고요. 딱히 삶에 의욕이란 게 없었습니다. 평생 그렇게만 살아오던 사람이 갑자기 뭐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그냥 저의 자아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대출을 받으라고 하시더군요. 아무래도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좀 특출나지 않아서 네가 혼인시장에서 점수가 낮을 것 같다며 사업을 해서 집에 부를 쌓아야 할 것 같다고요. 그래서 그냥 대출받아 1억 드렸습니다. 뭐 어떻게 투자를 하시는지는 관심도 없었고요. 제가 정말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어머니는 어찌나 자부심이 강한지 노는 사람들도 다 사자 집안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수준이 높아지고 나니 뭐 작은 것 하나도 다 좋은 것으로만 하려고 하시더군요. 사치도 엄청나고요. 사실 그럼에도 저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늘 관심 없었듯이 그냥 저는 제 일을 하면 되고 그냥 저에게 뭘 시키면 들어주면 되었으니까요. 그게 제가 편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건 어릴 때부터의 정말 강압적인 환경과 또 안 되면 될 때까지 시키는 지독한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수학 공식을 붙잡고 3시간을 있어도 절대 답을 가르쳐 주지 않고 제가 해낼 때까지 옆에 계셨죠.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내야만 했습니다. 그 상황을 벗어나려면요. 그렇게 상류층처럼 행동하시는 어머니 덕에 집안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제가 정말 좋은 직장을 다니긴 했지만 버는 돈에는 한계가 있었으니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고 제 월급으로 감당이 안 되자 또 대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치만 저도 신용으로 빌릴 수 있는 돈에는 한계가 있었고 결국 집까지 날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어머니는 원룸에 들어갔고 그 좁은 집을 들어가서도 고쳐지지가 않더군요. 저에게 계속 돈 많은 지방과의 선을 주선하고 밖에서 온갖 있는 척은 다 하셨습니다. 사기 결혼이라도 시키는 것이냐 물으니 어차피 너 버리면 우리 다시 금방 일어날 수 있다며 허황된 꿈을 버리시질 못하셨죠. 내가 뭘 위해서 여태 너한테 모든 걸 퍼부었는데 하시면서요. 사랑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본인의 욕망을 실현시키려는 도구였습니다. 그 시기에 저한테 인생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계기가 왔습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여자였는데 제 유일한 일탈이었던 담배를 살아가면서 종종 보곤 했죠. 제 인생 처음으로 마음이 동하는 것을 느꼈고 사람을 좋아한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 달을 지켜보다 용기 내서 번호를 물어보았고 얻게 되었죠. 처음으로 제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뛰고 설렌다는 기분도 알게 되고요. 24세 어린 친구였는데 친하게 되고 나서 돌싱남이라고 밝히니 재밌어 하더군요. 와, 결혼도 해봤어요? 하는데 그냥 다 웃기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꾸 선을 보라고 하시는 어머니께 확실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했죠. 아무리 그래도 사귀고 있는 사람한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머니는 꼭두가시였던 아들이 달라지니 화도 나고 의아해하셨고 그 원인이 여자친구라는 걸 알고 나선 찾아가서 난리를 치셨습니다. 어디 어린 게 영악하게 남자 하나를 물어보려고 애쓴다면서 편의점을 뒤집어 놓으셨더군요. 재미있는 경험이었다고 말하는 여자친구를 보며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내 인생도 없이 살아야 하는 건지, 어디까지 맞춰줘야 하는 건지, 끝이 있긴 한 건지, 갑자기 속이 너무 답답해서 가슴을 부여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기로요. 집에 가자마자 짐을 쌌습니다. 이제는 그냥 각자 살자고 하니 이놈이 미쳤냐며 제 뺨을 사정없이 때리시는데 마음껏 때리고 그냥 놓아달라 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며 펄펄 뛰는 어머니에게 이제 어머니 아들도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따라 나와서 붙잡는 어머니의 손을 정말 세게 뿌리치고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해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모텔에서 지내다가 작은 방 하나 얻어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 회사로 찾아온 어머니 때문에 너무 난감해져서 경찰서에 접근 금지 명령까지 시착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맞은 흔적들이 많았기에 신체적 위협을 느낀다고 하니 접수를 해주더군요. 그리고 회사도 그만두었습니다. 계속 찾아올 테니까요. 그 후로 어머니는 여기저기 빌린 돈 때문에 고소당하셔서 실형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가져다주는 돈으로 이자라도 주고 있었기에 아무 일 없었으나 그것마저 집을 못하게 되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엄마에 대한 사랑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습니다. 새롭게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기분도 느낍니다. 철없는 여자친구와 티격태격대며 사랑하는 법도 배우고 있고 기쁜 감정이 무엇인지 슬픔이 무엇인지도 배우고 있습니다. 많이 사랑하긴 하지만 이혼남인 제가 이 친구와 결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진 빚도 많고 아직 바로 잡아야 할 것들이 많지만 기다려만 준다면 행복하게 잘 살고 싶습니다. 낳아주신 어머니를 끊어내게 되었지만 되려 제 삶이 너무나 편안합니다. 비난만 하지 마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